자, 이제 인설트까지 해보고 이렇게 조회하는 작업까지 해봤는데 조회하는 방법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select 해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별, from 어떤 테이블로부터 자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면 info 테이블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선택하는 게. 그래서 모든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컬럼의 정보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인포 테이블에 있는 이름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만 가져올 수 있고요. 당연히 이름이랑 생일만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회할 데이터의 결과물에 컬럼 순서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결과물이 SQL 플러스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게 결과가 나오죠. 이거는 이 컬럼이 갖고 있는 기본 길이가 있을 텐데 그 길이만큼이 지금 표시가 돼야 되고 그 표시가 여기 표현할 수 있는 길이 값을 벗어나기 때문에 뒷줄로 이어져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 벌스가 들어가 있다는 건 여기 벌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줄에 네임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줄에 네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가 이 틀이 좀 좁아서 그런 거고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변경할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게 불편하다 그러면 SQL 디벨로퍼에서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벌스랑 이름만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래서 select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을 조회하는 거고요. 지금은 조회할 때 모든 정보를 다 조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셀렉트 할 때 이름만 가져오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쿼리문을 마무리 지었었는데 그런 게 있겠죠. 내가 1번의 이름을 가져오고 싶다. 뭐 생일이 언제인 애를 가져오고 싶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 뒤에 행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되는데 where 이 뒤에다가 여러 가지 조건식을 줍니다. 마치 if문 만들듯이 조건식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num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1과 같은 행에서 name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홍길동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조건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or num이 2번인 거. 그러면 1번 또는 2번이 되는 거예요. 1번 또는 2번. 그래서 두 명이 나오게 되겠죠. 이 where이라고 하는 구문 뒤에다가 조건식들을 나열해주면 그 조건식에 선택된 행에서 조건식에 맞는 원하는 컬럼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ere를 잘 사용하시면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로 더 복잡하게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쿼리문이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 그래서 select 할 거다. 어떤 컬럼들을 어디로부터? info 테이블로부터. 어디서? num이 1인 거 또는 num이 2인 거에서. 영어 문법의 흐름과 되게 비슷하죠. 느낌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구문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해도 금방 하시고. 이렇게 where를 쓸 수 있다는 거. or 연산, and 연산 이런 식의 구문을 쓸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개념만 알면 여러분이 나중에 조회하고 싶을 때 조건을 만들고 싶은데 조건을 뭘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 조금 더 깊이 찾아보시면 이제 목적을 알고 방법은 아니까 충분히 참고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where를 쓰는 방법. 자, 그 다음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update라고 하는 쿼리를 사용하고요. 자, info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info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업데이트 할 겁니다. set 수정할 값들을 이 뒤에 나열해 줍니다. 수정할 값. 예를 들어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을 박걱정이라고 바꾸고 싶다. 자, 여기까지만 쓰시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나요? 그쵸? 여러분이 이걸 구문을 해석해 보시면 수정할 거래요. 업데이트 할 거래. 뭐를? info 테이블에 있는 걸 업데이트 할 거예요. 세팅할 겁니다. 뭐를? name을 박걱정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구문만 놓고 보면 어떤 행의 이름이 박걱정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 모든 행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필수로 써야 되는 게 where입니다. 조건을 줘야 돼요. where
여기다가 너미 2번인의 이름을 박걱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행이 업데이트 됐다 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2번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2번을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의 이름이 수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혹시나 다른 것도 다 수정이 됐는지 보고 싶으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임꺽정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박걱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시점에서 그 트랜잭션의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트랜잭션이 뭐냐면 지금처럼 여러분이 쿼리를 인설트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딜리트라는 걸 한다면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건 테이블에 들어있는 어떤 값들이 인설트는 한 행이 들어가는 거고 업데이트는 그 중에 어떤 컬럼 값을 수정하는 거고 딜리트 같은 경우는 한 행이 삭제되는 걸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동작을 해요. 셀렉트는 테이블에 조작이 일어납니까? 여기 있는 값이 수정이 돼요. 셀렉트는 그냥 지금 들어있는 값을 확인하는 거죠. 조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쿼리를 테이블에 작업하는 동안은 트랜잭션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랑 저랑 인설트도 해보고 업데이트도 해보고 이제 딜리트도 해보고 그럴 텐데 그 모든 범위 그 동안이 전부 하나의 트랜잭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내가 테이블을 조작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시작점부터 내가 조작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끝점, 마지막 점까지가 트랜잭션의 범위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조작을 끝냈다면 그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해서 커밋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쭉 진행을 하다가 커밋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여러 번의 쿼리문이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서 수행했던 부분까지 다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하나 취소하는 쿼리를 또 만들어서 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일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강의를 해요. 자,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쭉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강의가 끝나면 제가 커밋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 근데 수업을 잘 진행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수업을 끝내버리면 앞에서 진행했던 내용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수업을 중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취소할게요. 여러분 이거 취소할게요. 이것도 취소할게요. 일일이 다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수업이 뭔가 잘못돼서 다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기존의 내용들을 다 취소시키는 방법이 일일이 했던 작업을 다시 반대로 설명하는 거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다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작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내용은 잊어주세요 라고 하면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수업에 참여했던 시점부터 생각해서 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무시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시점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롤백입니다. 커밋과 롤백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면 다른 외부에서 접속을 했을 때 이 트랜잭션 범위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다가 커밋을 지정합니다. 이게 수업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커밋했던 시점. 커밋을 하고 아까 해보려고 했던 업데이트 info에서 set name을 구미호. 자, where 없어요. 업데이트 info 테이블을 수정하겠습니다. 세팅할 거예요. 뭐를? name이라는 컬럼을 구미호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버리면 몇 개가 바뀌어요? 3개가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지금. 확인해 볼까요? 그랬더니 다 구미호가 됐네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름들 너미 1번인에는 홍길동으로 바꿔달라. 원래대로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커밋했던 시점으로부터 테이블의 조작이 몇 번 일어났죠, 지금? 업데이트 2번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이걸 다시 또 뒤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또 2번을 거꾸로 하든지 하나하나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건데 그러지 않고 몇 번의 조작이 일어났던 상관없이 다시
저 마지막으로 커밋했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롤백입니다. 자, 그러면 롤백을 했으면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 시점으로 돌아왔죠. 마지막으로 커밋했던 그 시점으로. 이게 트랜잭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어떤 기능 하나가 동작을 할 때 인설트도 돼야 되고 어떤 다른 정보가 업데이트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특정 부분은 딜리트가 돼야 되고 여기까지가 작업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의 작업이 실행되기 전에 커밋을 해두고요. 그리고 쿼리를 전송 해서 작업을 해요. 모든 쿼리가 다 성공했다면 다시 커밋해서 마무리 지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쿼리가 잘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앞에 것들을 다 취소해주고 싶다. 그때는 롤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롤백을 하면 지금 했던 이 작업들이 다 취소돼서 테이블의 상태는 마지막으로 커밋했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트랜잭션 범위,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수정 작업까지 해봤으니까 셀렉트 하는 작업 이후에 업데이트 하는 것도 해봤으니까 이제 딜리트, 삭제할 때 딜리트 from info, 이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 보는 거예요. 딜리트 구문을 사용하고요. 딜리트 info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행이 사라집니다. 모든 행이 다 사라졌어요. info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행이 사라집니다. 왜? info 테이블에서 뭘 삭제할 건지 지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롤백해서 원래 데이터가 있던 거 확인하고요. 박걱정만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할게요. 셀렉트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포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번호를 좀 가져오고 싶은데 누구의 번호를 가져올 거냐면 이름이 박걱정인 애를 찾아서 그 녀석의 num의 컬럼 값이 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2번이네요. 박걱정만 삭제하고 싶어서 박걱정을 삭제해도 되지만 num2를 갖고 삭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delete from info라는 테이블에서 어떤 행 num이 2번인, 그래서 얘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한 행이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름을 다시 확인해 보면 홍길동과 임꺽정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행이 사라진 거예요. 한 행이. 행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한 행이 사라진 거. 디벨로퍼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도 보시면 디벨로퍼에서 확인했는데 한 행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자, SQL 플러스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SQL 플러스에 지금 작업 중이죠. 테이블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직은 이쪽에서 접속했을 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커밋을 다시 한번 해줘 볼게요. 그리고 디벨로퍼 접속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 2번 박걱정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만져본 이 정도 수준의 쿼리문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매일 나오는 C, R, U, D의 개념이에요. C는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걸 앞글자만 줄여서 CRUD, CRUD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뭘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하고 있던 이런 문법, 구문들이 전부 SQL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요걸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것만 알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 베이스 정도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쿼리문은 좀 연습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쿼리를 써야 되는지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보여드린 게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처음 봐야 되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그런 구문들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